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진짜 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파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올 통이 바로 메인 디쉬. 울산 본격 지하방송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노오키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울산 교육의 현 주소와 내밀한 이야기 나눠보는 파워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네, 2부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노오키 울산광역시 교육감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동훈입니다. 역시 2부가 되면 이제 톤이 또 바뀌어야겠죠. 이제 저희 이제 심의 없는 팟캐스트 공주파 아닙니다. 지하 방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지만은 긴장하기는 긴장 안 하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시면 됩니다. 다들 총알 준비됐죠? 네. 총알이요? 아, 진짜 무섭다. 분리. 저는 더 긴장되는데요.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살살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정치 해설가로서 많은 활약을 하지 못하겠지만 자칭 타칭 꽃미남 지덕체를 갖춘 이태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 꽃미남이야? 네. 넘어가세요. 보이는 라디오 아니라고. 네. 저격하셨어. 보이는 라디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 교육감님은 원래 학교 선생님이셨죠. 네. 현대공고 명덕여중에서 교사를 근무하셨었는데 당시 제자가 실습 중에 산재를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취재 중에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노동인권에 무척 관심이 많은 거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사건이랑 교육감님 심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이 이제 실습 나간 게 아니고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나갔군요.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손목이 이제 잘리는 대형 산재 사고가 났죠. 사출기라고 압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원래 안전장치가 있어 손이 들어가면 그게 눌러지지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딱 손을 넣는 순간 그게 바로 차단이 되는데 그 레이저 자체가 고장이 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렇는데 그 당시는 그 레이스가 아니고 아마 그게 하게 되면 그게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절구통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찰떡 칠 때 있잖아요. 네. 그 절구 위로 올라갈 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또 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손이 딱 들어가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고 이게 안전장치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방 초년생이니까 바로 이제 딱 눌러진 거죠. 그 완전 손이 찌포처럼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목 잘리는 정말 대형 사고를 당한 거죠. 그 제자가 고아였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자에게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셨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상하는 글을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걸었던 이 선거 당시 공약 학생 노동인권 조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실제로 산재도 그때도 산재보상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있었지만 법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죠. 그렇고 거기는 또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재산도 다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변호사님 계신데 변호사한테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산재보험으로도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보상을 못 받았어. 그때 제가 느낀 게 교사가 정말 저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과목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좋은 교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이 조례를 통해서도 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례에 우선해서 학교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공무원이란 직원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렇죠.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경비로 일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학교 관리자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학습은 아니지만 그게 더 중요하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 처우나 그분들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 누구냐에 따라서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법이고 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조례이기 때문에 노동인권 조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지극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치면 바로 또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야 되니까 당장 필요하고 또 고3만 되면 시험 치고 나면 이제 알바를 합니다. 대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기 네. 때문에 관련 법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또 체화돼 있어야만 노동자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리자가 돼도 이 소위 말하는 갑질하지 않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노사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인권 조례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하기 전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시의원이 의원 네, 발의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준비를 해서 제대로 발의하고 싶었는데 의원이 좀 바쁘게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그걸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부결된 상황이 부결된 것도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이제 보류를 했으니까 네. 그런 아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이 절차를 밟고 여론을 좀 수렴해서 좀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이란 키워드로 조례를 찾아보면 내용이 대체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도시, 노동자의 도시 울산이야말로 학생 노동인권 조례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서 노동자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사실 뭐 그동안도 안 한 건 아닐 텐데 네.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지죠. 특히 이제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높고요. 그 중에서도 또 뭐 노동자들 비중이 더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노동 존중 도시 울산을 이제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고 또 2018년에는 울산시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정진 조례를 또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절대 다수가 사회에 나가면 노동자가 될 아이들 아닙니까? 네. 노동자로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제대로 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노동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작년에 노동인권 진흥조례, 노동인권 교육 진흥조례 저희들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교육 진흥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랬지만은 이제 일단 통과가 안 돼서 올해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노동인권 교육 관련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노동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없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어쨌든 교육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 하는 노동자로 될 학생이라든지 뭐 지극계 고등학교 우선으로 하고 중학교까지 해서 노동인권 교육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선 질문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그 울산형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근데 그 시도 교육과정 지침은 교육부가 하다란 국가교육과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울산 지역화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교육부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즉 그 시도교육청한테 이양하지 않고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즉 그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대다수의 교육행정 권한이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가 관여 불가능한 기관 위임 방식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교육이 이미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된 지가 뭐 수십 년이 됐죠.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교육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네. 법률적인 제한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중앙 집중으로 계속 해왔던 이런 관행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들의 전국 협의회인 그 전국 교육감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우리 원래 이제 지방 소위 말하는 교육청에 주어진 권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빨리 이양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감 협의회가 함께 이 부분을 이제 논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려 하면 이제 법도 법이지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보더라도 대학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가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수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힘들고 또 학사 일정 같은 경우를 좀 학교 단위로 또 교육청 단위로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이번에도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네. 이게 대구 경북하고 예를 들면 전북이나 뭐 저 호남권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등교 일정을 다 같이 하는 게 대학 입시가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교육 자치를 단지 법으로만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울산에서 청년 인구 감소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인재가 머물지 않고 타 시도로 전출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수도권 쪽으로. 그래서 뭐 청년들의 탈울산 뭐 예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지방 분권 시대에 울산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양성이 그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울산이 지금 뭐 몇 년째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2015년에 120만이던 우리가 12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114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출되는 그 연령대를 보면 20, 30대가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반이 넘는 이 20, 30대가 어떻게 울산에 머무를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뭐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울산에 제대로 된 4년제 국립대학도 없고 지금 울산대학하고 몇 개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학 때문에 탈울산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진학 때문에 울산을 떠나는 문제는 사실 이제 4년제 대학이나 대학 유치가 답인데 사실 전국적으로는 또 대학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울산 시민들 전체 힘을 모아서 뭐 대학 유치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대학을 이제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 울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선업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네. 이제 떠나는데 참 이거 저희들도 많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 협약 내용에는 보면은 고등학교 이제 진로 직업 교육 과정을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앞으로 그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행하고 나서 거기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맺고 네.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이제 시도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또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제가 잠깐만 중간에 끼어 들어갔고 한마디 네. 그 드리고 싶은 게 그 울산에 역시 진학 문제는 역시 대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모델 보면 뭐 프랑스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그 고국 이제 이렇게 국공립 대학을 이제 묶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등위를 안 두는 방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울산에서도 뭐 울산도 이제 국공립 대학 뭐 공립인가? 국공립 맞죠? 네, 국공립 대학. 대학이니까 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전출 안 해도 울산 대학에서 충분히 뭐 애들이 그 이제 뭐 충분한 진학을 뭐 지도를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예, 싶습니다. 아까 중앙 집권 뭐 얘기한 거하고도 관계 있고 네. 대학이 이제 서열화돼 있다 보니까 네. 수도권으로 이제 많이 가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대학 평준화라고 보통 얘기하고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국공립 대학에서부터 네트워크를 해서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 대학으로 그 확대되고 사립 대학에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하겠다는 서열을 없애겠다는 건데 일단 울산대학교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에는 일단은 제외되고 우선 대학이 좀 있어야 그렇죠. 네. 거기 뭐 서열화를 없애든지 할 텐데 대학 맞습니다.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타 지역에는 또 대학이 남아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새로 신설하기 어렵다면은 타 시도에 있는 대학을 이전하는 울산 데리고 이전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인근에 있는 대학 중에 네. 울산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런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전이나 신설이나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좀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국공립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이전을 화이팅. 이전 유치를 위해서 아마 교육까지 대학 힘써주시기를. 시장과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약에 보면 맞습니다. 대학 네. 신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뭐 시립대학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대학 시설이란 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주는데 줄고 네. 그래서 이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 김 PD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심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울산 맞춤형 교육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뭘 관심이 많은지. 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엄청 뒤져본 것 같은데 이 울산시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계획 내용에서 허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담당자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김종열 장학사. 전화번호는 210-5414. 와, 야 진짜 김PD 진짜 대본 너무한다.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이 노동인권 교육 자료 제작에 342만 원, 노동인권 보호 명목으로 노무사 지도 컨설팅 수당에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울산 관내 초딩 68,169명, 초딩, 이 중딩은 31,964명, 고딩은 31,708명, 그리고 특수학교에 804명이 있습니다. 이거 초딩 준비 고딩 이거 김PD가 적은 거지? 맞습니다. 네, 그렇다네요. 네. 아무튼 어림잡아도 13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려면 어떤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할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한솔 재지에서 나온 진짜 A4 형식 크기의 갱지 한 장이 6.8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13만 명이 한 장씩만 나눠줘도 88만 4천 원이 소요되죠. 즉 학생들에게 보급된 노동인권 교육 자료는 갱지 4장이 전부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쇄 빼고. 네, 인쇄 빼고 그죠? 인쇄 빼고.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변명을 네. 드리자면 네. 예산은 사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통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이제 일정한 지침이 있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하려 그러면 학교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은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PDF 파일이나 그렇죠. 요즘 예, 시대에. 파일로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를 학교에서 생각해야지. 네.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 맞게 또 재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특별히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네. 내려보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은 다 학교에 내려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데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 따로 내려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도 강조하는 교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그 노동인권 교육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 자료 제작비를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네.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울산에 보면은 울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아주 잘 준비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하고 저희도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네. 앞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하는 거 하고 또 자료를 어떻게 제작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네. 그 예산을 이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만 나오는 예산이라 이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게 시 집행부에서도 조례 만들어서 이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취재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말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고 시청에서 민주시민 꿈나무를 똥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부 몇몇 시민들이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시청? 이것도 시청? 똥으로 보고 민주시민 교육을 조례 불발시킨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 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관련되는 단체들 또 우선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의견을 이제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초임인 시의원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의욕이 넘쳐서 빨리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생긴 문제지 뭐 학생들을 그렇게 본다 민주시민으로 안 본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년에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시의원들이 좀 성질이 급했다. 성질이 급했다기보다 의욕이 이제 의욕이 과다했다. 앞섰다 이렇게 좀 네. 보였습니다. 준비 없이 갔다. 그렇죠. 똥이 아니다.
다시 큰 주기로 돌아갈게요. 얼마 전 취재 중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세연 장학사가 교육과정 대강화가 교육계에서 논의 중이고 교육과정 대강화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과정 대강화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교육 자체의 핵심은 교육 과정의 자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육 과정 대강화라고 하면 대강이라고 하죠. 대강한다. 자세히 한다, 되죠. 대강한다.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국가가 이제 교육 과정을 정할 때 대강을 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민주 시민 교육을 양성한다. 성취 기준 있잖아요.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한 기준 정도만 정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도달할 건지 하는 자세한 부분들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정해주면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또 학교 단위에서 그 지역에서 세밀하게 교육 과정을 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 또 네. 교사들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 과정을 짜야 되고요. 우리는 교육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북유럽 같은 데 보면 교과서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뭐 국정교과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네. 검인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한다 하더라도 자유발행제로 가서 그 교사가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들어서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교과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채택해야 있게. 되고 심지어는 교과서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울산에 맞는 또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울산에 맞는 교육 과정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가지고 울산 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을 찾아서 해가지고 울산 교육과 관련된 독립운동 한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네. 발굴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1년 과정으로 저희들이 울산 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이라 해서 발굴해서 이제 다 행사들을 했습니다. 여러 지도도 만들고 했는데 그걸 교과서로 지역 교과서죠. 울산 지역 교과서. 네, 울산 지역 교과서로 네.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에너지와 관련해서 울산은 또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있고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네.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과서를 교과서라고 하기는 자료, 교과서 보조 교과서 같은 거죠. 네.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PDF 파일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로 1부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2부에서 좋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 속옷 빨기 숙제,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한 울산 맞춤형 교육 등 굉장히 많은 소재를 다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 3분 자유 발언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네. 네. 3분 넘어가면 바로 끊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교육은 뭐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돼서 교육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에서부터 우리 학교 자치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네. 지역 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오면은 학생이지만 또 지역 사회에 나가면 또 교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또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아까 속옷 빨래 숙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징계를 하고 혹은 어느 특정 학교에 해당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학교도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로 바뀔 때 네. 학생들도 건강한 학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의 제일 큰 목적은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정말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의무 교육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 네.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다 부담하고 학생들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 취직을 하든 대학을 가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네. 학교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제 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교육 수장으로서 정말 네.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미래 역량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하고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 또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이 소통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총알을 날려야 되는데 총알을 너무 빠진 것 같아요. 맨날 오늘 너무 간만에 학교로 와. 나 훈훈하다. 수업 듣고 있지.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모든 권리가 인정받는 민주 교육, 민주 학교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좀 사실 조금 감명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 내년 민선 8기에 또 재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오시는 분마다 모범 답안이다. 네. 정치인분들 듣고 계시죠?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네. 야, 근데 알겠습니다. 다들 모범 답안 했어. 그런가요? 아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명 부장 안 아, 하셨어요. 이명 부의자 안 아, 하셨어. 이거 부천대 나가시죠. 부천대 아, 출마선언 맞다. 했잖아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끝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네,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 같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또 한번 외치고 방송 마무리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생님 찾기 코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면 현재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담당 직원은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옛 추억을 되새겨볼 기회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온라인으로 그리운 선생님을 찾아 잊고 있던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조강래, 이태희, 이승우, 이동훈,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연출의 김송강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